70대에 접어들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나머지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침에 생을 마감한 71세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짧고도 소중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의 결정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늦은 나이에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꽃피우고 있는 걸까? 이 글에서는 70대 이후에 더욱 건강하고 오래 가치 있게 살기 위해 피해야 할 6가지 중요한 점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조언들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가능성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첫 번째로 놓치기 쉬운 요소는 바로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친구들은 멀리 떠나고 가까운 이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젊음의 활기찬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홀로 남겨진 정막 속에서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 남자 역시 그러한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의 연결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허함을 느끼며 웃음과 진심, 어린 대화가 주는 기쁨을 잊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탄한 인간관계는 삶의 질뿐 아니라 수명까지 늘려줍니다. 반면 고립된 삶은 우울증 유발,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위험까지 높인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의 독서 동아리나 정원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시니어를 위한 운동 클래스에 등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며 보람도 느껴보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누군가와의 연결은 당신의 삶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키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건강입니다. 방치된 건강은 서서히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71세 남자가 통증이나 무기력함을 핑계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파에 앉아 보내는 모습을요. 몇 년 지나지 않아 몸은 굳어지고 움직임은 둔해졌으며 과거의 활력은 옛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쌓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건강을 뒷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임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정신마저 맑게 만들어줍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동네 한 바퀴 산책, 아침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가, 수영, 손주들과의 놀이 같은 활동 중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만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이나 지역 체육센터를 활용해 보세요. 건강한 삶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는 주제이지만 특히 노후에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돌아가신 그 남자의 마지막 삶을 돌이켜보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 수리비든 갑작스러운 병원비든 준비되지 않은 재정 상황은 노년의 평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편안히 쉬고 싶은 나이에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삶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보세요. 절약 가능한 항목을 찾아보고 장기 요양보험이나 추가 건강보장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관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시니어 고객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탄탄한 재정계획은 단지 자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점은 감정입니다. 특히 미움과 원한을 오랫동안 품고 사는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분노나 원망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당신을 억누릅니다. 그 남자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끝내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을 그런 감정에 낭비했을까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란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원한을 버리고 감사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세요. 당신의 심장은 그런 사랑의 감정에 힘입어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뛸 것입니다. 이렇듯 70대 이후의 삶에서 번영은 거창한 선택보다는 일상 속의 현명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연결을 유지하고 움직이며 계획을 세우고 과거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 오늘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 특별한 인생의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함께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봅시다. 71세 남자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들려줄게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고립된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옛 사진들이 벽을 따라 늘어섰지만 이제는 누구와도 나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떠났고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죠. 세상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의 웃음조차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손을 내밀었다면 어땠을까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공원의 작은 정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연결될 때 더 오래 산다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만 세월을 이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이 멈춘 몸입니다. 그는 점점 소파에 깊이 기대앉았고 하루 종일 TV 속 드라마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나이 들면 결코 움직임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활동으로 전환할 기회입니다. 만약 그가 주방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거나 아침 햇살 아래 스트레칭을 했다면 아니면 공원의 태극권 클래스에 참석했다면 어떨까요? 몸은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관절은 리듬을 원하고 심장은 다시 뛰기를 갈망하죠. 다음은 건강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왔을 때도 그냥 지나갈 것이라 믿었고 약속된 검진일은 계속 미뤘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로했지만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습관의 쌓임입니다. 만약 그가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건강한 식단을 따랐다면 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명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이에요. 수십 년 전의 다툼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제와의 불화, 과거의 상처 모두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먼저 물러서면 내가 진 거잖아.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원하는 자신을 해치는 독입니다. 만약 그가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지난 일들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숨 쉬는 것도 한결 편해질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71세의 한 남성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특히 나이가 든 뒤에 내리는 결정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0대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할까요? 이 남성의 삶에서 얻은 6가지 통찰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꽃피는 노후를 맞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고립되지 말자, 연결되어 있기를 선택하라.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외로움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일상의 리듬마저 느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뿐 아니라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정원에서 일손을 보태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친구와의 한 잔의 커피, 가족과의 짧은 전화 통화조차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기억하세요. 70대를 넘어서도 진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 깊숙한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교훈, 건강을 등한시하지 말자. 움직이는 몸을 유지하라.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건강 악화는 필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도 아마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작은 통증을 핑계로 활동을 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쇠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또는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조차도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기분을 밝게 하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2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공원 산책이나 시니어 운동 클래스, 온라인 트레이닝 영상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스포츠맨십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잘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최선의 투자입니다. 세 번째 교훈,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지금이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수리 비용 앞에서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년의 안정은 철저한 재정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지출을 점검하고 예산을 세우며 장기 요양보험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재무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한 여유 이상입니다. 그것은 평온한 마음과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아낸 인생을 말입니다. 영혼의 진누르는 아쉬움 하나 없는 삶,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의 회상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들, 해결되지 못한 갈등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늙어감에 따라 함께 끌어안고 가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그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도 말이죠. 그런 감정들은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지난날의 분노와 미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져 기쁨마저 잊게 만들고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사실 분노와 원한을 붙잡고 사는 것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인 부담도 동반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심지어 만성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상처를 마주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감정들을 놓아버리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먼저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세요. 명상 같은 마음챙김 연습은 내면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고 글쓰기를 통한 일기나 감정 정리는 혼란을 정돈하고 마음을 맑게 비추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매 순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당신을 평화로 이끌고 오랫동안 지켜온 무거운 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인 휴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느긋하게 쉬는 것, 그 고요한 예술 말입니다. 다시 그 70대의 남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여전히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책임감이나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일지도 모릅니다. 멈추는 일이 낯설거나 불가능하다고 느껴졌겠지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번아웃이 찾아오면 어느새 우리는 에너지를 다 소진한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균형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몸은 회복을 갈구하고 마음은 고요한 순간을 원하며 영혼은 즐거움을 그리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잠시 멈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오직 할 일들로만 채우지 말고 작은 보물들로도 채워보세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정원을 가꾸거나 좋은 책에 빠져들거나 물감을 캔버스 위에 풀어보는 일, 혹은 바람을 얼굴에 느끼며 그냥 앉아있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낮잠, 따뜻한 목욕, 몸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일 같은 자기 돌봄의 작은 의식들을 우선시하세요. 그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멈추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쉬는 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연료입니다. 균형을 존중할 때 행복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 예측할 수 없고 종종 두려운 존재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노인처럼 많은 시니어들은 익숙함에 집착하곤 합니다.
변화는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때론 두렵기까지 하죠. 왜 이미 안정된 길 대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성장도 모험이나 경이로움도 사라집니다. 익숙한 일상에 얽매여 있으면 삶은 정체되며 새로움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생기 넘치는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변화를 포용하는 태도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합니다.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지니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세요. 항상 관심 있었던 기술을 배워보거나 낯선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클럽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일, 또는 다양한 시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호기심과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삶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언제나 설렘을 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계속 궁금해하면서 세상이 펼쳐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해보세요. 이 노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fulfill만 충만함은 완벽함이 아닌 의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돌보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며 몸과 마음, 영혼을 모두 돌보는 것이 모든 요소들이 70대에도 가치 있는 삶을 엮어내는 실마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해 정체보다 성장을 선택하고 고립보다 연결을, 후회보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는 새벽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습니다. 목적과 열정, 현재에 머무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공명했다면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글을 입력해 자신이 최고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표현하거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영을 남겨보세요. 함께 이 여정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은 어제도 내일보다 더 빛날 수 있는 하루라는 것을.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소중한 친구요. 좋은 일, 원한을 내려놓는 것, 평화로 가는 길. 그는 많은 노년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러하듯 오래된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쉽게 마음속에 억울함을 붙잡게 된다. 가족과의 과거, 다툼, 끝내지 못한 우정, 말하지 못한 아쉬움들,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처럼 쌓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점점 더 깊은 불만과 괴로움으로 자라난다. 이러한 감정은 그의 정서적 안녕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했을지도 모른다. 결국에는 불안과 후회라는 형태로 남겨졌을 수도 있다. 사실 분노는 단지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악영향을 준다. 오랜 동안의 증오심은 스트레스를 낳고 이는 고혈압이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신체 질환과 연결된다. 오랫동안 이를 짊어질수록 벗어던지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용서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점이다. 나이가 들매 따라 과거의 상처를 놓는 것은 평온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해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명상과 마음챙김 실천은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일기 쓰기. 글로 감정을 풀어냄으로써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점차 부정적인 감정의 무게를 덜어낸다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자. 평안은 타인을 위해 용서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할 때 시작된다. 교훈이, 휴식은 게으름이 아닌 필수 조건. 71세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그것은 생계 때문일 수도 있고 책임감이든 습관이든 이유는 다양했겠지만 자신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을지도 모른다. 나이 들수록 몸은 더 많은 휴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게으름이나 무능력의 상징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과도한 노력은 피로와 번아웃,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활력마저 빼앗을 수 있다. 이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휴식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균형이다. 70대 이후에는 활동하는 것만큼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 몸은 회복하고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즐거운 취미생활은 어떨까?
정원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책에 빠져들거나 한 폭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자연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일 따위가 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투자다.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휴식을 일상에 녹여보자. 낮잠, 스트레칭, 따뜻한 목욕 같은 간단한 행동 하나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천천히 움직인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 휴식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의 기반이 되는 시간이다. 자신에게 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쁨과 창의성 그리고 인간관계 공간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인생은 피곤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다. 교훈 3. 변화를 받아들이라. 너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71세 남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도 그 역시 다른 노년층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일상이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체된 틀 속에 가두기도 한다. 그는 아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편안한 영역 밖을 나서는 일이 두려웠거나 모험이란 이제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여행 계획을 접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변화는 우리의 사고를 날카롭게 하고 영혼의 모험심을 불어넣으며 마음을 가능성으로 열어둔다. 언제라도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거나 낯선 도전에 맞설 수 있다. 갑작스럽게 큰 도약을 할 필요는 없다. 작고 단단한 발걸음이 오히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사진 찍기를 배우거나 그림에 도전해보고 오랫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언어를 공부해보자.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에 나서고 새로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각각의 경험이 새로운 시각과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설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반길 대상이며 열어야 할 문이다. 변화를 포용함으로써 늦은 나이에도 삶은 여전히 발견과 의미 그리고 경이로 가득 차게 된다. 결론, 70대 이후에도 충만하게 사는 법. 이 71세 남자의 삶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 삶의 만족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살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인생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돌보며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이 특히 70대 이후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기둥들이다. 지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 내일은 성장하고 개선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하다. 만약 이 교훈들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구글 남겨보자. 변화를 실행할 각오가 된 이들에게 또는 아직 다음 걸음을 고민 중인 이들에게는 0을 적어도 좋다. 어느 쪽이든 성장은 단 한 번의 결정에서 시작된다. 잘 지내고 다음 장에서는 더욱 아름답고 계속해서 변모하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 내면의 산을 오르는 법, 용기, 쉼, 그리고 변화의 힘. 인생이라는 여정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각본을 쓰는 창조의 시간이다.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밝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보자. 1. 짐을 내려놓아라. 용서가 자유로 가는 열쇠다. 75세 조지의 이야기. 그는 수십 년간 가족 간의 불화와 무너진 우정에 얽매여 살아왔다. 어느 날 깨달았다. 내 분노는 감옥이었고 나는 스스로 문을 잠근 간수였다. 당신만을 위한 해방 계획, 마음 챙김 실천하기. 하루 5분. 숨에 집중하며 마음의 상처에서 눈을 돌려라. 5번. 작별 서신 쓰기. 과거의 아픔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편지를 쓰고 태워버려라. 상징적이라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 조지의 깨달음, 형제를 용서했지만 그건 형제를 위한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이다. 이제는 마치 아이처럼 잠든다. 2. 쉼을 경영하듯 관리해라. 몸과 영혼의 CEO에게 잠은 필수다. 바쁨이라는 환상, 은퇴란 결코 달릴 끝이 아닌 영혼을 위한 명상적인 휴식이다. 70시간 이상 일하는 삶, 이제는 그만. 균형 유지 전략. 원 낮잠의 힘을 믿어라. 오후 1시간의 낮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활력소다. 부드러운 움직임, 태극권, 요가 또는 천천히 걷는 것 그 자체로 신성한 운동이다. 꿀팁, 야근 대신 정원을 가꾸어라. 쉼과 자연은 최고의 에너지원이다. 3. 두려움을 넘어서라. 작은 모험이 삶의 날개를 달아준다.
함정 경계에 일상의 틀에 갇혀 살지 말자. 스페인 여행엔 너무 늙었어. 혹은 기술은 내 시대가 아니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모험 가이드북, 미니 어드벤처 도전, 요리 클래스, 틱톡 배우기, 근교로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떠나보자. 취미 탐색 여행, 수채화 도예, 살사, 댄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좋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조지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겪고 있어.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계속된다. 지금 바로 움직여라. 두려움은 너를 멈추게 하지만 용기는 네 발걸음을 앞으로 이끈다. 진정한 삶은 선택의 연속 속에 있고 오늘의 용기가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 세상은 때때로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를 찾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71살의 할로드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화려한 업적으로 기억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귀중한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사랑과 상실, 그리고 묵직한 인내심이 담긴 그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닌, 늦지 않은 새 출발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돌덩이의 무게. 할로드는 늘 주머니에 돌멩이들을 넣고 다녔습니다. 비유적인 돌들이었죠. 오랜 적대감, 묻혀버린 사과의 말들, 단절된 우정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돌들은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그는 웃음조차 잃어버리고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마음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과거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그는 하나씩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일기에 글을 적으며 마음을 정리했고 또 어떤 날에는 명상을 하며 과거의 매듭을 풀어나갔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변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돌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쉼의 리듬. 할로드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70대에도 그는 아침 일찍 정원을 가꾸고 자원봉사에 열정을 기울이며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굳어진 무릎, 피곤한 심장이 그에게 말하듯 쉼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이미 텅 빈 상태에서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새로운 리듬을 익히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후의 번잡함을 포기하고 해먹에서 낮잠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걱정 대신 카모마일 차 한 잔과 소설책 한 권으로 마음을 안정시켰죠. 그는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 자라나는 땅이었다. 한 번의 낮잠은 영혼과의 약속이 되었고 공원 산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균형이라는 건 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을 삶의 직물 속에 짜넣는 일이라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의 선율. 할로드의 세계는 오랫동안 익숙한 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만큼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70살에 그는 첫 카메라를 구입했고 장미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71살엔 책클럽에 가입해 낯선 이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도자기 수업, 버스를 타고 해안으로 떠난 여행 같은 작은 모험들은 그의 삶에 색을 입혔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폭풍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안겨주는 바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그의 놀이터가 되었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광채를 발했습니다. 어릴 적 열정을 되찾은 듯 삶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초대. 할로드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돌들을 지니고 있나요? 어떤 쉼을 거부하고 있나요? 만약 용기를 낸다면 당신의 마음은 또 어떤 새로운 멜로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70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의 지혜를 인정하고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굴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면 0을 남겨보세요.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노아가 숨긴 진실, 노아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윌리엄은 71세의 나이에 수십 년간 간직한 상처와 원망을 가득 채운 여행 가방을 끌며 살아왔다. 그는 오래된 다툼과 미해결된 감정, 흐지부지된 우정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했다. 많은 노년의 인생처럼 그 역시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현재를 희생했다.
하지만 늦게 깨달았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동시에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한다. 즉 마음속에 갇힌 분노는 언젠가 육신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해법, 용서란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 윌리엄은 결국 그 가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먼저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여전히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다음 그 감정을 재해석했다. 명상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었고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일기를 통해 후회는 교훈으로, 아픔은 성장의 씨앗으로 변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마치 복수를 꿈꾸며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그는 적었다. 바쁨 이골 가치라는 착각. 70대 중반, 윌리엄은 쉼없이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다 신체가 완강히 반항하기 시작했다. 피로는 그의 일상이 되었고 기쁨은 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진실은 이렇다 늙어가는 몸과 마음은 혹독한 스케줄보다 균형 있는 리듬을 필요로 한다. 무리한 일은 젊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앗아간다. 마치 정성이 닿지 않은 정원처럼 쉼없는 삶은 언젠가 활력을 잃는다. 윌리엄은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 햇살 아래 짧은 낮잠, 스프레드시트 대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저녁.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평안이 자라나는 흙이다 라고 그는 깨달았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감옥. 윌리엄이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여행 안내서를 넘기며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다. 그는 모험은 젊음의 전유물이라 믿었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로운 경험은 뇌에 자극을 주고 신경 경로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70세의 스페인어를 배운 매그너스, 75세의 마추픽추를 등반한 줄리 이들은 나이를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다시 정의했다. 윌리엄의 대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는 것이었다. 늦더라도 꽃을 피우는 용기.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 TV 앞 대신 도자기 수업을 들어보자. 이웃과 커피 한 잔의 대화를 나누자. 혼자 근교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서사에 새로운 장을 덧붙일 수 있다. 윌리엄이 생애 마지막 날 남긴 글귀는 이렇게 맺혔다. 삶은 좁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깊어질 뿐입니다. 단, 스스로 그렇게 만들기만 한다면. 당신을 위한 재탄생의 초대. 노화는 포기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 특별한 초대다. 지난날의 원망을 용서하라. 휴식을 부끄럽지 않게 누리라. 아이처럼 호기심을 품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라. 윌리엄이 남긴 유산은 하나의 도전이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필사도 아닌 스스로 쓰는 소설입니다. 시간이 쓴다면 당신은 종이 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펜을 움켜쥘 것인가? 시계는 계속 움직인다. 당신의 다음 챕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포옹하라. 생기 넘치는 삶의 열쇠. 1. 용서하고 성장하라. 과거에서 벗어나는 자유.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가득 담은 배낭을 끌고 다니는 것과 같아 피곤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여정에 방해가 된다. 존이라는 남자는 수년간 형의 날선말, 친구의 배신, 그리고 직장에서의 시련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며 살아왔다. 하지만 70살이 되었을 때 그 상처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인 긴장과 잠 못 이루는 밤, 피로감은 일상이 되었다. 과학도 이를 증명한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분노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변화는 존이 자신의 서러움을 글로 적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나서는 상징적으로 그 종이를 불태웠다. 점차 원망 대신 호기심이 자리를 차지했고 회고록 작성을 위한 클래스에 참여하며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깨는 가벼워졌고 잠도 깊어졌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졌다. 용서란 해를 끼친 이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다. 2. 쉼은 혁명이다. 과로 신화를 깨라. 71세인 데이비드는 생산성이 곧 자신의 정체라고 믿었다. 은퇴 후에도 일거리와 집안일, 가족의 요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휴식은 게으름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느꼈다. 멈출 줄 모르는 피로감을.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무거움이 몸을 짓눌렀다. 의사의 경고는 명확했다. 당신의 몸은 이제 40대가 아니에요.
노후에 지나친 근면은 오히려 세포 노화를 앞당기고인지 기능을 약화시킨다. 전환점은 손녀의 한마디였다. 할아버지, 왜 항상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는 쉼의 시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오후에 차 한 잔을 즐기는 순간, 일요일 자연속 산책, 낮잠을 포함한 하루의 리듬. 그 결과 에너지는 되찾았고 집중력도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손녀의 웃음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휴식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활력의 뿌리이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3. 안주보다 호기심을 나이 듦의 모험. 71세 매그릿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새로운 세상으로 문을 열었다. 수십 년 갇혀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그녀는 혼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고 도예 클래스에 등록했으며 언어 앱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그녀를 용감하다고 했지만 그녀 자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정체됨고서 진짜 위험이에요 라는 그녀의 말에는 철학이 깔려 있었다. 실제로 신경학자들도 동의한다. 새로운 경험은 뇌의 예비 능력을 키우고 치매 발병 시점을 늦춘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매그릿의 좌우명은 간단했다. 매주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레시피든 산책길이든 낯선 사람과의 대화든. 그녀는 그렇게 머리는 10년 젊어지고 이야기로 가득한 삶을 만들었다. 당신을 위한 실천 계획, 용서 연습, 당신을 아프게 했던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자. 보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서 찢거나 불태워라 그 자체로 해방의 의식이 된다. 쉬는 루틴. 하루에 20분은 의미 없는 즐거움을 위해 쓰자. 낮잠, 구름 보기, 조용히 차 한 잔을 즐기는 시간 등 도전 과제. 매주 새로운 음식, 취미 혹은 산책길을 시도해보자. 호기심은 당신의 영혼을 유연하게 유지시킨다. 결론.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탈바꿈이다. 상처를 덜어내고 쉼을 인정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단순히 삶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을 더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익숙함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개화할 것인가. 오늘 어떤 교훈부터 실행해 볼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여정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PS 더 당당하게 살 준비가 되셨나요? 9를 입력하면 변화를 결심한 것입니다. 아직 망설여진다면 0을 보내보세요. 당신의 미래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걷기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당신의 걸음에 힘을 실어라. 사실 말하자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걷기가 더 힘들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 감소, 뻣뻣함, 불안정함은 필연적인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현실을 똑똑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한다면 당신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에 관계없이 강하고 안정된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혁신적인 전략입니다. 테리 힐. 코어를 단련하라. 숨겨진 신체의 무기. 코어는 단순히 배근육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성을 지휘하는 중심부입니다. 여기가 약해지면 발걸음이 흔들리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단단한 코어를 갖는 순간 당신은 자세를 되찾을 뿐 아니라 중력마저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플랭크 변형 운동 무릎을 꿇은 상태라도 상관없습니다. 데드버그로 깊은 안정근을 활성화하세요. 버드독 운동으로 조화와 통제력을 기릅니다. 72살인 조에는 한때 울퉁불퉁한 인도에서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6주간 꾸준히 코어 운동을 한 후 그녀는 다시 목적의식을 갖고 걸을 수 있었고 심지어 손주들과 함께 자연 탐방까지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타임. 저항 밴드를 활용하라. 시니어를 위한 비밀 병기. 저항 밴드는 단지 젊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고관절, 둥근 다리 근육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충격 없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가볍고 저렴하며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추천 루틴. 밴드 워킹으로 둥근을 깨워라. 서서 다리 차기로 고관절 가동성을 높여라. 밴드 스쿼트로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체력을 기르자. 78살 하롤드는 무릎 통증 때문에 아침 산책조차 포기하려던 시기가 아리맛이다. 하지만 매일 밴드 운동을 시작한 후 그는 체력 회복은 물론 하루에 3마일을 가뿐히 걷게 되었고 발걸음의 활력까지 되찾았습니다. LT3. 균형 훈련에 집중하라. 안정성이 생명이다. 알고 계셨나요? 매 초마다 고령자는 낙상 관련 부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단지 한 발로 서 있는 능력이 아니라 뇌와 몸의 연결 능력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거나 발끝으로 걷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에럴비에사.
매일 움직여라 짧아도 꾸준히. 강도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움직이면 근육 소실 속도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전화 통화 중 집안을 돌고 TV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하고 식후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작은 승리들이 모여 놀라운 성과를 만듭니다. IVO, 수분 섭취, 영양, 수면을 정복하라.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은 연료, 수분,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 염증 완화에 좋은 음식,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은 오래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고성능 차량입니다. 제대로 관리해야 무한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행동 촉구. 당신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가볍게 걷고 당당히 서며 더욱 활력 넘치게 살아갈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앞에 펼쳐진 더 큰 가능성을 멈출 이유가 있을까요? 손자들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통증 없이 몸이 깨어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매일의 움직임은 미래의 당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다음 영상 미리 보기. 75살 맥어릿이 빗자루 하나로 목발을 완전히 떨치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특별 혜택, 무료, 오일 모빌리티 챌린지, 가이드 다운로드 제공됩니다. 하롤드의 저항밴드 운동법과 하루에 한 번 움직이는 습관 만들기 팁 포함.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다음을 클릭하세요. 나이 먹는 건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만의 강력한 걸음으로 세상을 다시 걸어 나갑시다. PS. 가장 멋진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